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보급 지연과 사기 저하 등으로 절전을 거듭하던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수도 키우에서 결국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8일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수도 키우 교회의 이르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미 국방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하고 접한 우크라이나 북동쪽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수미 남쪽의 트로스티아네츠도 탈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키우 주 외곽의 이르핀 시의 올렉산드르 마르쿠신 시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좋은 뉴스가 있다.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르핀은 키우시의 서북쪽 경계와 맞닿은 곳인데요. 이 키우를 서울에 대입한다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마르쿠신 시장 그러면서 이 이르핀은 반격의 거점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다음은 부차, 보르젤, 호스토멜을 탈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차와 보르젤, 호스토멜 역시 키우의 서북쪽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특히 이 호스토멜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러시아 공수부대가 호스토멜 공항 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곳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 우크라이나 군 관리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러시아 부대가 상당한 손실을 입고 북부의 체르노빌과 국경을 넘어서 벨라루스로 후퇴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러시아군이 수도 키우 정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정보는 아직 입수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은 전산 군인 17,000명, 장갑차 1,694대, 그리고 탱크 586대, 포병 시스템 302대, 로켓 시스템 95대, 그리고 이 항공기 123대, 드론 66대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여전히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사기까지 떨어져서 낮아져서 이 전투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키우시도 이제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AP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SNS를 통해서 키우시의 통행금지 조치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28일부터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28일부터 교육과정이 온라인 형태로 제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수도 키우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를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후 10시 이 같은 내용의 최신 작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이번 철수로 인해 이 러시아군의 진격 강도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일부 부대는 벨라루스에서 재집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가 벨라루스 남동부의 고멜 지역에 있는 칼린코비치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송하고 있다라고 가디언지는 덧붙였습니다. AF통신은 또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8일 제2의 도시인 북동부의 하르키우 외곽에 있는 마을 몇 곳을 탈환한 뒤에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러시아군이 포위했던 지역이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F통신이 이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러시아가 장악한 이 마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지하실과 인근 숲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을 뿌리 뽑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에 참여한 말레리 병장은 미국산 대전차 무기를 언급하면서 50kg에 달하는 이 장비를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 아마 제블린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투를 10시간 이상 지속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F통신은 또한 거의 18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이 마을에 있었다 그러면서 집과 인근 숲에 숨어있던 러시아 저격수들이 이곳을 탈환하는 것을 늦추긴 했지만 지금은 다 격퇴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고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우리 군대가 말라로간을 해방시켰다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주거 지역을 지속적으로 포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대통령실 보좌관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침략에 대해 반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침공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여러 곳에서 시작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27일자 전황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키우 포위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근시일 안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본격적인 공격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력을 결집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점령은 사실상 포기한 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완전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마리오폴에서 개전 이래 민간인 최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F통신에 따르면 티아니 로마키나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대략 시신 5천 구를 매장했는데 적의 포격이 지속되면서 열흘 전 매장 작업을 중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 1만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마리오폴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대재앙이라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육해공 공습으로 한때 45만 명이 살던 이 지역은 먼지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에 남아있는 민간인은 약 1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물도 또 식량, 의약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 지하에 마련된 방공호에 숨어서 굶주림과 스트레스,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마리오폴 지역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남부 항구 도시 마리오폴이 동부 돈바스의 친러 반군 지역하고 또 2014년 러시아가 장악한 크롬 반도를 잇는 육로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 지역 장악을 위해서 개전 초반부터 공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리오폴을 방어하고 있는 아조프 연대에 대한 푸틴의 적대감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 아조프 연대를 나치 집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세력의 멸절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면서 아조프 연대를 몰살시킨다면 푸틴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친나치 세력의 소탕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폭격을 감행한 것이고 사실상 완전 포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포악하다고 유명한 체첸 반군의 용병을 100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포위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체첸 공화국의 독재자 람잔 카디로프 대통령이 28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 자국군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흐메디 두다예프 체첸 국가정치부 장관이 이날 러시아 국영 RI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디로프 대통령이 우리 전사의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추가 장비 지원을 위해서 마리우폴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람잔 카디로프 대통령은 나의 전사들이 나치의 영토를 청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리우폴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점령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오폴 시장은 28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마리오폴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다라고 확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6일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오폴 이 북서쪽 지역을 공격해서 러시아군으로부터 이 마을 2곳을 탈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멜리토폴 영토 방위대대가 자포리지아 방위군 등과 함께 다른 부대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폴타부카와 말리니브카 마을을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죠.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군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전장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의 수도 키이우 함락 목표는 포기를 하고 이 남동부에 마리우폴 함락에 모든 공세를 집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바스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러시아가 선전 공세를 취했던 친나치 세력 소탕을 내세우면서 전쟁의 종결 국면으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부의 수도 인근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과 반격으로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있음이 확인됐죠. 특히 이 북동부의 국경지대 트로산네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밀려가지고 퇴각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25일 발표가 있은 직후에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점, 이걸 그저 우연으로만 보기 힘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전쟁 발발 전부터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일부 통제하던 지역인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지역의 분리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었죠. 영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지상전 전문가인 잭 왑톨링은 트로시안데스 타라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능력이 있다는 방증이라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어떤 지역을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유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러시아도 결국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반드시 탈환해야 될 것만 콕 찍어서 전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체첸 반군의 용병을 마리우폴 지역에 투입했다 할지라도 역시 그들에게 보급품이 제대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 상태대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당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다양한 조달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사 그들의 힘으로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미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북쪽 지역에서 그러한 것 같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점령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실히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마리우폴 지역은 돈바스 지역과 같이 친러 반군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미 마리우폴 거주지의 대부분이 파괴돼 가지고 당장 친러 반군의 이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러시아의 점령 유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쟁은 오래 갈 겁니다. 이건 푸틴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입증합니다. 그 말은 또 전쟁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의 대혼란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렇게 엉킬 대로 엉켜버린 실타래를 끌어안고 있는 푸틴이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푸틴의 상황은 불서프로 뛰어드는 불나방 신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